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다행히 이제 경북 지역의 산불은 다 진화가 되었고, 그죠? 지리산도 거의 뭐 99% 진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되게 춥습니다. 어제는 뭐 서울에도 그죠? 막 눈이 막 실이 날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또 어쨌든 뭐 참 이게 산불도 산불이지만 또 어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또 큰 폭의 또 하락세를 보여서 아마 심적으로 좀 불편하죠. 또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또 재개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죠? 아무튼 어수선한 시장에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마 이제 또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시장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제 공매도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을까. 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그죠? 또 이런 뭐 하락을 또 기록할 것이, 이렇게 이제 또 뭐, 그죠? 발언을 하는 쪽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장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 공매도라는 것은 아무튼 주가가 버블이 생기거나 많이 올랐을 때 거기에 이제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내리면 다시 그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또 특히 이제 셀트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지금 거의 뭐 12년 동안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에서는 공매도 하면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셀트의 이제 공매도는 정상적인 공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공매도라는 거를, 그죠?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했었어요. 그걸 왜 강의를 했냐 하면 셀트리온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이 공매도의 강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공매도 뭐 그렇게 공매도가 뭐가, 왜?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만 그냥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말그대로 정석을 좀 지키는 그런 공매도였잖아. 그죠? 셀트리온도 처음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했을 때는 골드만삭스가 그 당시에 바이오 시밀러 처음에 뭐 시작한다고 할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 그죠? 그 당시에 한 2, 3만 원까지 올랐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그 이후에 다 외국인들 골드만은 상환을 해주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그죠? 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좀 알게 된 게 한 2018년도 요때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게 공매도구나. 그때부터 뭐 이제 시장에 TV에서 전문가들이 막 공매도가 어렸니 저니 그랬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 공매도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뭐 공매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나라가 한국형 해치 펀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2013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그래서 셀트의 공매도는 여러분 지금 12년이잖아.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매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공매도 중에 가장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 같은 케이스, 또 카카오 같은 케이스,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종목들도 보통 한 3년, 4년, 길면 한 3년, 4년, 짧으면 한 3년 정도 되면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셀트도 지금 10년이라는 게, 이쪽 그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정도, 그 정도 공매도가 끌어왔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공매도의 전쟁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결국 테슬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 이후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 성장주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셀트도 과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처음 성장. 지금 셀트는 성장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지만은 이제 약간 가치주 성격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공매도 이따가 제가 이제 몇 개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제 오늘 공매도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쭉 지난주까지 해서 3월 달에 대차 잔고가 좀 는 업종이 있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바이오 기업은 또 어떤지 그것도 한번 잠깐 오늘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자, 저는 바닥은 아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의 바닥은 아닙니다. 그죠? 그 뭐 지금 이제 어제 또 급락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이 17,00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이런 일봉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그죠? 하단으로 문을 크게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000 결국 이제 20일 이평에 살짝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대밀리는 모습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라인을 본다면은 라인이라는 게 매듭 구간이거든. 매듭 구간. 그죠? 그 다음 매듭 구간은 이제 16,500대 이때 뭐 그죠? 아니면 더 좀 세 차게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16,300대 이 정도까지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죠? 미국은 이제 딱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죠.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이렇게 너무 미국이 빠지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테슬라가 20일 지키잖아. 그죠?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20일 지키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미리 테슬라는 급락을 했었잖아. 그죠? 미리. 테슬라가 지금 뭐 완전 바닥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에도 주가가 좋지 못했을 가격대까지 왔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때가 이제 작년 8월, 9월, 10월 달 이때였잖아. 그죠? 이때. 그때 가격대가 뭐 $200 초반대.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를 쉽게 깨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테슬라가 깨지지 않다는 것은 나스닥도 바로바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빠지다가 또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사이에 우리 시장은 또 유럽 시장은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뭐 계속 빠지겠어요? 셀트도 뭐 그동안 계속 빠졌나요? 오르고 내리고 세우고 그런 과정이듯이 미국도 그런 과정이라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관 투자들은 펀드들은 돈이 빠졌다는 거. 그거 누가 바치고 있다? 그죠? 수학 개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개미들이 다 바치고 있다. 캐나다에 있는 개미도 바치고 있고 일본에 있는 개미도 바치고 있고 저기 영국에 있는 개미도 바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그냥 뭐 오래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지금 뭐 주말에 나왔던 게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그죠? 성장은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가 또 악화되다 보니까, 그죠? 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그 1년 기대치가 이게 5%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모든 부분에서, 그죠?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주가도 많이 올랐고, 거기다 관세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있게 판다고 해서 뭐, 그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미국 시장이 뭐 우리처럼 이런 뭡니까 한쪽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수급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3월 달에 보면은 이제 2,7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월 달, 2월 달만 보더라도 작년 연말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막 마치 우리 시장을 팔고 떠나고 마치 다 그럴 것처럼 보였으나 외국인들은 3월 달에 2,700밖에 안 팔았어요. 많이 판 게 아니죠. 개인들도 1,600 팔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기관들. 누구? 금융투자만. 그럼 지난 3월 달에 어쨌든 거의 간망 수준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팔던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왔었다는 것이고, 그죠? 그동안에 계속 샀던 개인들은 매도로 들어왔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1,600원, 1,700원, 1,460원, 70원,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지금 전국에 좀 불안한 감이거든. 지금 뭐 계속 탄핵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그죠? 응? 뭐 인용을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각을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주식시장은 뭘 바라고 있는지. 그죠?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인용을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뭡니까 관점이 많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시장의 흐름이. 자,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정치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를 그냥 나쁜 놈으로 보더라고. 저는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저는 왜? 저는 항상 중도니까. 그죠? 잘하는 사람 편이에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이끄는 사람 편이에요. 저는 그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지금까지 그 뽑은 대통령은 다 되었다고. 근데 이번에 못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국가적인 부분에서 그냥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시장. 그죠? 자, 그렇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아이, 진짜.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이번 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게 좀 많은데, 요것도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 할 게 많아. 자, 수급적으로 지금 보면, 금요일 날 이제 어쨌든 외국계가 33,000원 매도 크지 않았고 기관들의 매도 부분도 연기금 요쪽만 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지금 보면은 기관도 88,000주 매도, 그죠? 기관도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가 좀 내리긴 했으니까 개인들도 13,000주 매도, 검은머리도 45,000주 매도. 그러니까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개인도 매도. 뭐 물론 크지 않지만 다 매도했죠. 누가 샀어요? 사람만 샀어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셀트의 자사주가 사실은 뭐 큰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100만 주씩 이렇게 사도 주가 뭐 오르나요? 하루에 100만 주씩 사도 금요일 날은 뭐 2.5%씩 막 삼성전자도 빠져요. 근데 셀트의 이제 자사주의 의미와 삼성전자의 자사주의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셀트의 자사주의 의미는, 그죠? 유통 물량을 어쨌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이제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막 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그 기관의 또 외국인의 또 뭡니까? 개인의 유통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통이 큰 부분은 누굽니까? 결국은 검은머리 외국인, 차명계좌, 개인, 이 물량들이거든요. 그 자체를 지금 셀트는 그동안 줄여왔고, 뭘로 자사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지금 신한도, 과거 같으면 신한이 막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그죠? 여러분들 좀 불안한 건 있죠?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셀트의 얘들이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그죠? 공매도를 쳐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공매도를 치면서 또 물량으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물론 조금은 가능하죠, 그죠? 크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 원래 공매도라는 기본이, 그죠? 기본이 뭐예요? 주가가 버블이 낀 많이 오른, 그죠? 그런 주식에 일단 타겟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좋아지는 기업은 거기다 공매도 치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테슬라였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막 치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쇼크해버리니까 주가 급등해버리죠. 셀트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따가 이제 공매도 제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보면은, 셀트도 어떻게 보면 2월 달까지 올해 계속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죠? 팔았었잖아요. 외국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지금 3월 달에 보면은, 지난주부터 할까요? 자, 지난주에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3월 달에 보면은, 3월 달에 외국계가 오히려 38,000주 매수예요. 개인들이 59만 주 매도죠. 기관들 6만 2천 주 매수예요. 기관 중에서 누구? 투신 3호 얘들이 매수죠. 그죠? 그럼 투신 3호는 뭡니까? 셀트리온의 공매도 부역자들이거든요. 그죠?
공매도 말 그대로 그냥 몸통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역을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연기금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죠? 자, 3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바뀌었느냐, 흐름이 결국은 셀트가 2월 달 4분기 실적 발표 이후거든요. 외국인들이 38만 주 매수. 그죠? 기관들이 26만 주 매수예요. 개인들만 125만 주 매수죠. 언제부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연기금도 다 들어왔었죠. 자사주 계속 사고 있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는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인들이 일반 개인들이겠어요? 차명계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차명계좌도 계속 좀 줄고 있는 거잖아요. 전 예를 이제 많아봐야 한 200만 주?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올해 보면은 이제 외국계가 90만 주 매도. 올해. 언제까지? 올해 2월 25일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90만 주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110만 주 매도했어요.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다 팔았죠. 누구만 썼어요? 개인하고 사주만 썼죠. 개인. 이것도 물론 차명이겠지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매도가 크게 줄었죠. 그죠? 52만 주로. 올해.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만 자, 죄송합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외국계 또 기관 매도가 컸지만 그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50만 주로 한 40만 주 줄었죠. 3, 40만 주. 개인들도 130만 주 매수, 110몇만 주 매수해서 그냥 100만 주 줄었죠. 기관들 줄었죠. 연기금 이제 오히려. 그죠? 이제 기관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줄어 들어가겠죠, 이제. 그 누가 다 샀어요? 자사주가 산 거예요. 올해.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참고적인 부분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변화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지난주 말고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제 JP하고 노무라는 이제 하루 마지막 날 금요일인가에 나왔죠, 그죠? 노무라 하루 나온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JP 모건이 그죠? JP 모건이 매수를 하고 또 신한은 또 일부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모건스테인 이런 쪽은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예요? KB 이런 쪽 애들. 그럼 매수 쪽은 뭐야? 지난주 자사주거든. 근데 지난주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에 이게 쇼커버 창고이기도 하잖아. 골드만은 그죠? 메리린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오히려 공매도 주 창고들은 어떻게 보면 매수를 했다. 응? 골드만, 신한, 모건스테인이. 바로 이제 노무라 이런 쪽이 좀 나온 거야. 그러니까 HSBC라든지 노무라 이런 쪽에서 좀 나온 거니까. 뭐 JP 모건이야 이제 공매도 또 창고이기도 하고 그죠? 눌렀던 부분 하루 와서 눌렀던 것이었으니까. 그러면 3월 달에 셀트리온에 매도를 많이 했던 창고들은 딱 보시면요. 검은머리하고 누구야? 차명계좌예요. 3월 달 딱 보니까. 신한 29만 주 매도죠. JP 모건 15만 주 매도죠. 이거 뭐야? 이거 검은머리 창고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KB 11만 주 매도죠. 삼성, KB 삼성은 뭐예요? 이는 국내 차명계좌 몸통 창구들이잖아요. 그러면 검은머리와 차명계좌 몸통에서만 죽을 하고 못 넘어가게 눌렀고 또 급박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걸 자사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3월 달도 마찬가지로 검은머리 물량과 차명계좌 물량을 뭐가 가져갔어요? 자사주가 가져간 거예요.
자사주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사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들 세자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공매도를 이길 수 없어요. 대주주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공매도가.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너도 대주주 이길 수 없다? 자, 과거에는 어디다가 의존했습니까? 그죠? 시장에 의존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의존하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걔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유통 물량 자체를 뭐야? 자사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뭐야? 힘을 가졌잖아요. 이제 셀트가 분기 매출이, 분기 매출이 이제 뭐예요? 이제 1조 나오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분기 매출이 1조 나온다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 그죠? 야, 셀트리는 분기 매출 5천억만 되었어도 좋겠다. 이제 1조 시대예요. 이게 셀트리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그래서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메리린치 3월달에 쇼크업 했네 보니까 이놈도 좀 깨, 그죠? UBS, CL은 이제 긍정적인 창고니까. 그러니까 딱 한 놈들 보면 편하. JP, CT, 모건, 3월달에. 그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KB 99만 6천 주에 자전 돌리면서 20만 주 매도죠. KB, CT, JP. 그죠? KB, CT, JP죠. CT 놈들은 뭐야? 셀트에 어쨌든. 그죠? CL은 셀트의 우호적인 창구인데 CT는 셀트에. 그러니까 CT는 어쨌든 뭐 공매도 부분에서 또 이쪽에 테마섹과도 연동이 되니까 이제 테마스 자회사라고 해야 되겠다. 물량을. 그죠? 메리츠, 자사주, CL, 메리린치는 쇼크모, HSBC, 뭐 골드만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 올해 지금 이제 보면은 올해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니까 KB가 51만 주 팔았어요. 이거는 뭐야? 차명이에요, 차명. KB 놈들. 그죠? 물론 저기 연기금도 조금 뭐 포함되는 부분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CT 34만 주예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야, 올해 보니까요, DB 검투가 27만 주, 매도 3위예요. 매도 3위. 이거는 이제 DB 창고는 순수한 그 중장기 개인 분들이 가 계신 창고거든요. 증권사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쪽이 3위야, 3위. 오, 이거는 저 오늘 보고 놀랐어요. 그죠? 그럼 뭐가 있었니? 그거 삼성증권. 그러니까 삼성하고 KB, 국내 몸통. 뭐한 셈니? 외국계 몸통. 다 그거 걔들이 판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대신이 어쨌든 땡큐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자사주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사주가 뭐 매도가 나오겠어요? 그죠? 뭐해? 잠겨. 이제. 그래서 소화시켜버리잖아. 자, 이제 공매도로 들어갑니다. 자, 공매도가 지금 보면은 197만,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물론 저도 뭐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업종별로 공매도를 쭉 보니까요, 업종별로 좀 늘어난,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난 그 업종들이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3월 달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한 150만 주 이상, 150만에서 한 200만 주 자동차 좀 늘어났고, 반도체는 오히려 줄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늘지 않았어요. 감망 상태예요. 그것도 많이 늘어난 게 3월 달에 그 조선주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는 삼성, 물론 가격이 좀 싸긴 삼성중공업이, 그죠? 좀 많이 늘어나고, 하나오션도 한 뭐 150만 주 수준 늘어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게 이쪽에 그 방산 쪽도 좀 늘어났어요. 뭐 이거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2차 전지 쪽도 좀 늘어났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주 정도 늘어났더라고.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2차 전지와 방산 쪽, 조선 쪽, 이런 쪽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추이가. 근데 이제 거의 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반도체 부분하고 뭐 바이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이오, 저거 많이. 근데 바이오는 일부 몇 개 종목만 올라온 거지, 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박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이오. 근데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뭐 리가라든지 AB 그러니까 플랫폼 쪽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알테는 조금 늘어났더라고 보니까 유한도 좀 늘어나고 다른 쪽 전반적으로 셀트도 늘어난 건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저번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스템을 어쨌든 보완을 했으니까 그죠? 무차입도 어쨌든 뭐 금지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셀트도 저건 왜 상한 안 하고 계속 근데 상한도 이제 90일이잖아, 그죠? 90일 기한을 두고 거기에서 연장을 서로가 뭐 이렇게 또 가능하면 그건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1년이니까 이제 상한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90일이든 1년이든 그죠? 12개월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시스템 적임인. 과거에는 그냥 뭐 무차입으로도 하다 걸려도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수기로 하는 게 전산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는 그나마 좀 많이 그렇죠. 그러면 셀트의 공매도 놈들도 힘도 없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야 제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크게 활개를 못 친다는 뜻이야. 그래도 공매도는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셀트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197만 주, 200주 뭐 그동안에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셀트의 대차 잔고도 지금 뭐 이 900만 주는 작년 뭐 공매도 재개되기 한참 전에도 900만 주 때까지 있었으니까 크게 늘어난 게 없죠, 그죠? 최근에 이제 900만 주 때에서 또 한 880만 주 때까지 이 별로 움직임이 없어. 다른 쪽은 보니까 막 움직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근데 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쪽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다. 요 말에서는 다른 쪽은 조금씩 증가되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셀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말입니다. 신용이 지금 200만 주 중반까지 갔다가 이제 드디어 194만 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190, 180, 170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면 이제 셀트는 말 그대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들죠. 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공매도 재개되고 무역관 이런데 주가가 되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계시더라고. 그죠? 항상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세요. 미국이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다. 과거에 미국 잘 하늘을 찌를 때 우리는 뭐 2012년, 3년, 4년 잠깐 또 2018년 올랐다가 17년 빨리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코로나 때 올랐다가 미국은 지금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2009년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이 그렇다고 한 방에 뭐 내리고 오겠습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상투에서는 개인들이 덤벼들면서 최소한 끌어주는 거야, 주가를. 그죠? 스마트머니 빠져나가게끔. 그 사이가 이제 저는 우리 시장 또 우리 셀트리온 그죠? 시날리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뭐 걱정이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죠? 셀트는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18만 원이 깨지면 불안하고, 그죠? 또 거기에서 바닥을, 보세요. 차트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그죠? 그동안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나오더라도 전약 후 축소 기대하시자고요.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승량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